네, 이번 이슈는 김정봉 한중대 석좌 교수, 박희락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2월 16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데 북한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떤 위상인가요? 네, 김정일이 살았을 때는 김정일 생일은 자기 아버지 생일, 4.15보다는 좀 약화시켰습니다만은 김정은 입장에서는 할아버지보다 자기 아버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전제 김정일 생일을 굉장히 대규모로 이렇게 행사를 치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 북한이 쏘았던 장거리 미사일 이름이 광명성호라는 것을 보면은 네. 결국은 광명성호를 쏜 것은 광명성절을 김정일 생일을 이렇게 축하하기 위한 그런 축포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 북한에서는 광명성이라고 김정일 위원장을 지칭을 한다는데요. 그러면 지금 아마 이 생일을 앞두고 되게 굉장히 대규모로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미 이제 축포를 쏜다는 그 핑계로 미사일까지 발사를 했고. 네. 제 생각에는 조금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 보면 사실 김일성은 이제 자기 뿌리로 인정을 해야 되지만 사실 이제 김정일과 김일성이 그렇게 관계가 좋았던 건 아니잖아요. 또 이제 김일성의 반계를 전부 인정해야 되는 거니까 자기가 김정일을 정통으로 삼는 것이 자기의 정통성을 유지하는데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태양절보다는 광명성호를 더욱더 중시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장거리 미사일에 광명성호라고 이름을 붙인 것도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 광명성은 이제 사실 이제 지난 2012년에 쏠 때도 광명성 3호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4호였는데 그 당시에 로켓에 은하 3호라는 걸 붙였는데 이번에는 안 붙였습니다. 근데 2012년 쏘고 나서 북한이 사실 새로운 로켓, 미국의 더욱 무거운 탄두를 더욱 정확하게 하기 위한 그걸 안 했을 일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은하 4호 로켓을 개발하고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 광명성절과 관련이 있습니다만 확실하게 성공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은하 3호 로켓을 그대로 쓰기로 한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발사대도 50m, 67m 늘렸잖아요. 그래서 성공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옛날에 성공이 보장된 걸 했는데 그걸 다시 은하 3호로 붙일 수도 없고 하니까 로켓 이름 자체를 안 붙이고 그냥 광명성 이렇게 이제 붙이고 말았지 않았나.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자칫하면 북한이 새로운 로켓 만들지도 못했고 네. 그냥 옛날 그대로 있는 걸로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아마 그것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고 그것이 아마 제기권 재도리집 능력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더욱 더 장거리에 더욱 무거운 탄두를 날아올 수 있는 그런 무기가 창고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내일이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이어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관심을 갖게 되는 거는 이제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인데요. 그렇죠. 사실 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같은 경우도 사실 김정일 위원장의 생일을 즈음해서 이루어진 도발이었는데 자, 이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네, 추가 도발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네. 다만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가 현재 우리가 이렇게 추측을 좀 계속 여러 각도에서 하고 있는데 반드시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개선 공장도 폐쇄를 했고 또 유엔의 제재를 북한에 대해서 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외교적 노력을 좀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또 더군다나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개별적 제재를 하고 있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현재 전 세계에서 외톨이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어디에서 뺨 맞고 어디다 화풀이 한다고 이 국제적인 제재 국면에서 결국은 화풀이 할 때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화풀이를 할 것인가 문제인데 제일 그래도 북한이 누가 도발했는지 모를 수 있는 그런 도발이 사이버 테러라든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우가 북한인지를 모르게 그런 도발을 이제 할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사이버 테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사이버 테러. 아마 우리 군도 이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대비 태세를 좀 강화한 것 같은데요. 지금 인포콘을 3단계로 올렸다는데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래서 국민들께서 다 쉽게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대부분의 단계를 이제 5단계로 구분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가장 이제 기본이 되는 게 혹시 들어보셨겠지만 방어 준비 태세, 영어로는 데프콘 네. 하는 것이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있고요. 네. 거기서 5단계가 제일 이제
평시고 1단계가 전쟁 직전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워치콘이라고 해서 뭐 북한에 대한 감시 태세 그것도 5개 단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포콘도 그 유사하게 5개 단계로 이제 됐고 지금 이제 뭐 원래 평상시에는 5인데 지금 통상 4로 유지하다가 지금은 이제 뭐 2013년에도 한번 그런 적이 있었고 14년에 그 원자력 발전소 그거 할 때도 한 3단계 올렸습니다만은 네. 3단계 올렸습니다. 이거는 공격의 징후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3단계고 2단계는 좀 제한적인 공격이 있을 때 1단계는 뭐 전면적인 공격이 있을 때 그렇게 구분해 놓고 거기에 맞도록 이제 어느 정도 집중을 하고 대비 방향을 또 어느 정도 급박하게 대응하느냐 그거를 좀 조절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3단계인데 그러면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북한의 사이버 테러에 대해서 어떤 징후를 포착했다고 봐도 될까요? 그렇죠. 국민들한테 이제 자세하게 말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의 징후를 파악했다고는 이제 봐야 됩니다. 그 네. 부분에 있어서 네네. 현재 좀 초단위로 봐도 북한이 꼭 북한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왜냐면 다른 나라 우회에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순간에도 초단위로 북한이 수십 건 이상을 우리한테 이제 현재 사이버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 이제 방어하고 있는 상태인데 다만 미리 우리가 사전에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큰 피해를 입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는 기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청와대라든가 뭐 군기관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국정을 해서 사이버 안전에 대해서 방어를 해주지만은 이 뭐 금융기관이라든가 기업은 방어를 못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방어 신청을 안 하냐면은 현재 테러 방지법이 있고 뭐 사이버 테러 방지법이 있다 그러면 의무적으로 뭐 국정원에다가 방어를 요청해야 되겠죠, 의무적으로. 네. 그런데 기업 비밀 때문에, 영업 비밀 때문에 네. 그 요청을 안 하기 때문에 현재 우리 민간 기업이나 은행이라든가 이런 데가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있습니다. 이런 데에 대해서는 사이버 테러가 충분히 가능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금융권에 대한 사이버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또 북한이 그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사이버 테러 목표로 삼을 수 있을 만한 주요 목표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서 저 2014년에 원자력 발전소를 한번 이제 뭐 테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우리 이제 뭐 교통망이랄지 그렇게 또 이 어떤 그 산업 인프라, 기본 인프라가 되는 그런 것을 이제 집중적 대상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실은 대부분의 군 시스템이나 정부 시스템은 그 일반 인터넷 시스템하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 공격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일반 국민들이 쓰는 그 인프라는 사실 인터넷으로 연결이 안 되면 잘 이제 그 정보 제공을 제대로 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는 체계는 굉장히 그 취약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국가적으로도 대비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북한 같은 경우에는 그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나 여러 가지 기념일이 있지 않습니까?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념일을 좀 계기로 해서 하는 어떤 도발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던가요? 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북한이 그 2009년도 5월 달에 2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핵실험 직후에 40일 만에 77 디도스 공격을 했고 그다음에 2013년도 2월 12일 날 3차 핵실험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바로 뭐 한 달 정도 후에 3월 20일 날 뭐 사이버 테러를 감행했고 또 2014년도 한수원에 대해서 한국 수력원자력. 한국 수력원장에 대해서 이제 사이버 테러를 감행을 했었죠. 그때는 직접 공격이 안 되니까 퇴직 직원이나 직원들의 개인 이메일로 들어가서 그때부터 우회해서 들어가서 자료를 일부 이렇게 유출을 해서 우리에 대해서 공갈 협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2013년도 2월 12일이 바로 그 2월 16일 김정일 생일 직전이라는 그 사실에 나흘 전이죠. 네. 직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또 요번에도 이제 김정일 생일이 이제 내일인데 김정일 생일을 전후해서 또 한 번 그 북한의 그 정찰총국이라든가 이런 그 사이버 테러 부대가 김정일에 대해서 자기들의 그 업적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김정일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한테 그 사이버 공격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 북한이 현재 우리 그 국내 그 개인 그 컴퓨터에다가 컴퓨터를 좀비 PC로 만들어 가지고 네. 2월 16일 날 동시에 공격을 감행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사이버 테러 공격 가능성
내일 바로 이뤄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짚어주셨는데, 자, 사장님 그 사이버 테러 말고는 북한의 추가 도발 방식 면에서 다른 면을 강구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북한이 꼭 사이버 테러 말고도 다른 방식의 도발을 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가능할까요? 저도 사실 이제 굉장히 그것도 생각을 해보고 북한 입장에서 뭘 할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뭐 사이버 테러도 그렇고 소규모 침투랄까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이제 뭐 저희들이 좀 불안하고 좀 뭐 저기 답답하긴 하지만 우리 국가 안보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엔 우리 중요 요인에 대한 어떤 뭐 암살이랄까 위해 이런 네. 것도 북한이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 아, 그런 것까지 충격을 가능할까요? 많이 줘야 되니까. 네. 저는 사실은 북한이 가장 좀 머리에 두고 있는 부분이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어떤 공격과 쉽게 말하면 점령을 생각하지 않을까. 점령까지요? 예, 예.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 북한이 핵무기를 계속 개발하는 그 이유도 자기가 도발을 하고 도발해서 끝나지 않고 이 도발에 대해서 우리가 반발을 할 때, 대응을 할 때 그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의 쭉 어떤 그 사례로 봤을 때 북한이 그냥 우리를 좀 혼란시키고 괴롭히는 것으로는 지금 김정은의 어떤 뭐 큰 치적이라고 이렇게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좀 더 이제 규모가 큰 것을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게 어떤 서북 도서가 자기들한테 도발도 굉장히 좋고 또 실제 이제 뭐 고랑포, 이 고함포 같은데 이제 상당한 이 공기 부양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점령을 하면서 핵무기 사용으로 위협하는 이런 것도 당장은 아닐지 모르지만 굉장히 머릿속에 두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자꾸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군이 이 대비를 해봐야 되지만 네. 그 추측보다가는 각자가 자기 그 역할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뭐 사이버를 담당하는 사람은 사이버에 대해서 또 군인들은 그러한 그 국지 도발에 대해서 그렇게 함으로써 어느 한쪽도 이제 그 미흡함이 없어야 되는 거죠. 말씀하셨지만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한 도둑을 10사람이 막기가 어렵다는 게 그 현실이니까요. 네네. 예. 지금 박희락 교수님께서 서북 5개 도서에 대한 점령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네, 서북 5도 도서 점령 훈련을 북한 김정은이가 직접 그 관장하면서 훈련을 여러 차례 했었죠. 네. 그러니까 자기들도 육해공군을 전부 다 동원해서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가능성이 높은 그런 그 도발 유행이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누가 한지 모르는 그 도발할 가능성이 가장 크기 때문에 국내 고정 간첩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위장 탈북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에 불법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외국인이요? 중국인도 많고 이런 사람들을 활용해서 우리 요인 암살이라든가 네. 하는 그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고, 특히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뭐 해외 여행 중에 있는 우리 정부 요인이라든가 이런 사람에 대해서 뭐 IS라든가 이런 테러 단체하고 연계를 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북한이 이제 또 이제 우리에 대해서 그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뭘 하면은 뭐 SLBM을 뭐 쏜다든가 네. 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긴장을 격화시킬 가능성도 있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까지 네, 쏘는 네, 방식으로 네, 긴장을 격화시킬 수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일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이고 그래서 여러 가지 추가 도발 가능성들이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 그 이후에도 사실 북한의 도발을 예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계기들이 그렇죠. 있는데 자, 또 하나를 본다면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생일 태양절입니다. 그렇죠. 이 태양절에 초강수 도발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고 있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글쎄 뭐 일각에서는 자꾸 뭐 이제 추가적인 또 핵실험도 얘기하고 네. 뭐 그렇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런 그 뭐 태양제일지 아닐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는 추가적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장거리 말씀드렸지만 미사일이요.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북한이 미국을 핵무기로 공격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만약에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도발을 할 때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되면 만약에 미국이 지원을 하면 북한은 미국의 도시에 대해서 핵무기를 공격하겠다. 이걸 이제 그 메시지를 전달하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이 지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네.
따라서 그거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이미 뭐 KN-5A 어떤 뭐 대륙간 탄도탄도 가능한 그런 그 이동식 미사일 갖고 있지만 시험 발사를 안 했거든요. 네. 이번에도 이제 조금 이제 은하 3호와 유사한 이 로켓으로 했고 그래서 저는 그보다 더 크고 더욱 장거리고 또 대기권 재도입 시험까지도 포함하는 그런 본격적인 이 미국에 대한 ICBM 공격 능력을 입증하는 그런 그 미사일 시험 발사의 가능성이 굉장히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 시점이라고 한다면 좀 조만간이 될까요? 어느 정도 시점으로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는 뭐 지금까지 북한이 핵 개발 또는 이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쭉 보면 이제 뭐 그걸 우리식으로 생각을 하면 어떤 이벤트에 맞춰서 한 예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자기들이 설정해 놓은 스케줄대로 쉽게 말하면 기술적인 발전의 정도에 따라서 이 스케줄을 설정을 했지 어떤 뭐 생일이라 할지 뭐 어떤 상황 타겟책이라 할지 또는 뭐 어떤 상황에서 미국의 뭐 어떤 협상을 뭐 유도하기 위해 이런 그 일부 분석가들이 말한 것처럼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뭐 어쨌든 이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기 때문에 한 뭐 당장은 아닐 것 같고 한 연말이나 내년 정도에는 한번 시험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서 이제 우리 국제사회가 지금 현재 이제 뭐 하는 다양한 제재 조치로 그 개발을 좀 지체시킨다면 그게 좀 늦어질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이 그냥 뭐 아무 그 조치도 안 하고 북한이 멋대로 할 수 있다면 한 올 말이나 내년 초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올해 연말이나 연초쯤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장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럴 수 있습니다. 이번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기술적으로 조금 더 진보된 미사일을 쏴야 되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네. 뭐 금년 연말이나 내년 초가 될 가능성이 있고요. 그게 아니고 이제 지금 현재 아까 질문하신 거는 이제 김일성 생일 즈음에서 도발할 가능성이 있느냐 네. 이런 말씀인데 현재 우리가 키 리저브 연습하고 독수리 훈련을 현재 준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다음 달에 있죠. 3월부터 4월 말까지입니다. 그러면 북한도 뭔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더군다나 김정은이가 내세우는 게 자기가 선군 정치고 위대한 장군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할 수단이 마땅치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는 주로 지금까지 장거리, 단거리 미사일을 잔뜩 쐈어요. 동해바다에서. 네. 그 능력을 이제 보여줬고 아마 그것도 또 할 겁니다. 또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이나 미국이 굉장히 그 두려워하는 것이 북한의 SLBM이 더 그 완성되고 더 개발되는 것인데 그래서 아마 가까운 시일 내에 SLBM을 다시 그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쏴가지고 우리에 대해서 좀 이게 협박을 하는 그런 행태를 보일 수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는 2년 전쯤에서 그 북한이 무인기를 통해서 청와대도 관측을 하고 해서 굉장히 그 시끄럽게 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북한의 무인기도 좀 상당히 좀 더 진화되고 또 이 크기가 더 커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북한이 폭탄을 적재한 무인기를 우리 청와대나 뭐 우리 국방부라든가 하는 그 중요 시설에 그 무인기를 가지고 공격을 해서 테러를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한 테러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네, 저희는 지금 김정보 한중대 석좌교수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대한 대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